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9.6%가 나오고 김문수 21.5%, 한동훈 후보가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태모 한동훈 하도훈 변호사입니다. 하도훈 변호사님.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지금 죄송한데 이게 알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 조상규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극이둘의 수다에서 박상수 변호사가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저에게 직접 보낸 텔레그램을 보고 여기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목요일 날, 즉 오늘이죠. 오늘 방송에 출연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낸 거를 박상수 변호사가 방송 중에 제 봤습니다. 예. 네, 텔레그램을 보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게 공개가 됐었는데, 정치인들 또 경선 주자들 그 일정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박상수 변호사도 옆에서 얘기해가지고 뭐 그냥 공개가 돼버렸었는데, 오늘 미디어데이가 원래 오후 2시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미디어데이가 오늘 10시 반으로 잡혀버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예. 양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상규 대변인이 한동훈 전 대표를 대신해서 나오셨습니다. 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렐루야 조상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출연 일정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다시 잡기로 했고요. 꼭 본인께서 직접 꼭 다시 한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에서 오늘 지금 아마 그 뭐 조추첨도 하고요. 8명 그 1차 컷오프된 후보들이 지금 아마 다 한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보셨겠지만 안철수 의원도 본인 다른 인터뷰 일정도 다 취소했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마 조추첨도 하고 정견 발표도 하고 뭐 미디어데이 뭐 그것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서약식도 하고 지금 아마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유병수 기자를 막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막대해 하셔도 돼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막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예. 약간 겁먹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처음 뵙는데 들어오시는 순간 범상치 않구나. 아니요. TV조선 유튜브 먹여 살리는 조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요? 아, 그럼요. 근데 어때 저는 처음 뵀죠? 뭐 대표님이 방송 빵꾸 내면 제가 이제 땜빵하러 들어오고, 항상 TV조선 유튜브 뭐 출연진 빵꾸 나면 무조건 제가 떼우러 들어오는. 그래요? 예,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예. 예. 좀 이따 더 재미난 것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 지금 하세요.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하세요. 좀 이따가 예. 한동훈 대표님을 직접 제가 필요한 부분의 이 질문들에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님께서 직접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실 부분들은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사에 가 계시는 분인데 뭘 어떻게 한다고?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지금까지의 강펀치와는 전혀 다른 예능 강펀치를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죠. 예. 지금 여러 후보들 중에서 지금 국민의 경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됐는데 여러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만 이렇게 집중 공격한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은 심정이시죠? 근데 여기 대해서 참고적인 이야기 조금 드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윤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발언, 그걸 가치관하고 이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뭘로 유명해졌습니까?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본인은 왜 사람들한테 본인한테 충성하라고 이렇게 윤심을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그 강한 이제 그림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친윤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이 친윤과 친한으로 갈라져서 친윤의 지금 후보들이 정말 이 대의명분,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큰 정책 청사진 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냥 네거티브 선거운동만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이게 윤심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이번 정부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또 여러 후보들이 보면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여러 후보들이 일단 윤심하고 또 거리를 좀 두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당시 계엄을 찬성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모든 행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그럼 지금 후보들 중에서 계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심, 당연하죠. 국민을 보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 그 말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중요하다. 친윤을 등에 업고 친윤 파리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번 선거 말아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아먹겠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옹호하고 거기를 지금 실드 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표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계엄이 잘못됐다. 이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맞고 했던 사람이 당연히 대선에 나가서 중도의 표심을 끌어오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이 가야 될 대선의 방향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니 해도 이게 보세요. 이제 경선이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이제 크게 가잖아요. 네. 일단은 8명에서 4명, 그다음에 2명으로 이제 추려집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는 100% 여론조사를 하지만 거기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100% 국민 경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역선택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100% 국민 경선을 보기 어려운 국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드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극복 사항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저는 이게 음.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이 저는 이게 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당 내에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때 쓰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지 중도나 민주당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배신자가 아니라 뭐 김종인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아예 할 말을 해라. 바른 소리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이 민주적인 이 정치의 어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건전한 비판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토론의 장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칙을 지킨 것이고, 그리고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도 본인이 맡은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서 스타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리를 준 문재인을 탓하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거 배신자다. 그거 당연히 똑같은 프레임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갔기 때문에 스타 검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한테 직이 부여된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거는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숙명을 해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신자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윤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친윤 세력들과 규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듣기 좋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이야기만
소위 말해서 이거 빨아준다 그러잖아요. 아첨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그러면 당대표가 할 일입니까? 당연히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되고 당대표는 당시 당원들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척을 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직을 당연히 잘 수행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가 시간은 짧지만 대선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아니라 할 말 했던 사람, 자기 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을 수행한 사람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 짧습니다. 짧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에서 탄핵 심판에서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배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렇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일부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럼 국민을 배반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헌재는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을 배반한 사람은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은 한동훈. 그러면 어떤 공식이 되느냐? 국민의 편에 한동훈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배반을 한 다음에 사리사욕을 챙겼으면 당연히 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배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 배반이 뭡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그걸 막아서 온 것 자체가 어떻게 배신입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배신자 프레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극우 유튜버들에게 내려준 미션이다. 물어 뜯어라. 어떻게든 프레임 씌워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네거티브 안 좋은 이미지 만들어라. 그런 미션을 수행한 극우 유튜버들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뭐랄까요? 지금 보수가 뭔가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서 이 대선을 치르고 싶다면 지금 이 극우 유튜버들 그러면 극우 세력들이 하고 있는 뭐 온갖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중도의 표심이 오는 것이지. 아니 국민들한테 뭘로 감동을 주며 국민들에게 뭘로 사과를 할 것입니까? 당연히 문제가 터진 거는 국민의힘 당이고 그 당에서 나온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사죄를 하든지 반성을 하든지 향후에 여기에 재발 방지를 하든지 뭔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윤심파리하고 있는 후보들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4명이 올라온다 해도 친윤 친한으로 가려면 친한은 당연히 한 명밖에 없는 것이고 친윤 세력도 지금 친윤 세력들을 본인이 적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력들을 껴안으려고 하는데 그 세력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4명 후보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 한총리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당의 정말 뭐랄까요? 후진적인 지금 행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저께 그 정치 평론가가 얘기한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여쭤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지금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탄핵 반대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같은 탄핵 찬성파인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인 안철수 의원은 또 요즘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을 합니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또 윤석열이냐라는 거부감이 들 것이다. 검사 출신이 또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똑같은 대선 후보,
똑같은 정권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 문장을 문과 출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과 출신. 이과 출신의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는 뭔가 지금 이 문장에서 모순을 지금 이게 생겼어요. 모순을 벌였다 여기서. 그래서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 당연히 검찰 출신이라는 건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왜?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커봐라. 검찰이 지금 집권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느냐?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뭔가 뭐랄까요, 좀 약점 하나를 지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또 윤석열이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윤석열과 대치점에서 윤석열과 싸워가지고 같은 당에서 올바른 이야기하는 정말 소장파 같은 그런 정치인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윤석열 아니다 봤잖아. 이게 이제 답변이죠. 예. 자, 그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비판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쉬운 상대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사인 안에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거 저 질문할 거예요. 네. 근데 왜 쉬운 상대라고 하지? 본인이 지금 질문할게요. 살아야지. 네, 질문할게요. 예. 네, 굉장히 빠르시네요. 예. 저는 단연간의 방송의 경험으로 차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시네요. 아, 알파고? 아예 아무나 한 캠프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관심사 1차 관심사 4강 후보에 누가 들까요? 상황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가 정해져 있어요? 한동훈 후보 들어와 있지. 그다음에 딸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그다음에 마지막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요? 이제 이 어쩔 수 없습니다.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왜냐하면 당 대표 선거 때 한번 그 양보를 해가지고 정말 그 뭐 포인트 카드 같은 걸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나경원 후보가 들어올 겁니다. 무슨 포인트 카드 갖고 있어요? 그때 드랍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윤생들이 싶어서 미안해서 야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나가라 이렇게 예. 그래요? 4명이 나오지 않을까. 본인 생각인 거죠? 예, 그래도 뭐 친윤 친한 3대1 구조는 누가 들어와도 똑같지 않겠나. 그럼 3대1 구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네,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할게요. 어차피 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혹시 네,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예상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근데 중도 후보가 없잖아요. 많이 계시긴 계신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선거는 네, 맞습니다.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니까. 아주 조심스러우시네요. 네. 왜냐면 욕 먹어요. 예. 저는 뭐 악플에 단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 저는요? 저요. 저는 뭐 악플에 단련이 저도 돼 있어요. 예. 돼 있는데 좋습니다. 자, 그래도 모르니까. 예. 자, 그러면 구도는 1대 3이네요. 1대 3입니다. 그러면 2명으로 올라가는 2명 뽑는 상황에서는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2명 구조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2명 구도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대1 구조에서 뭔가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과반 득표. 예. 왜냐하면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상당히 이 분위기가 붐업이 상당히 잘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그때 후보죠. 당대표 후보를 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거든요. 사력을 다했어요. 막 유튜버들한테도 좀 붐업 좀 시켜달라고 좀 홍보 좀 해달라고 엄청 지시도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분위기라면 아직까지 한동훈 후보의 팬덤도 살아있고 해서 저는 이자 구도까지 안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자 구도가 안 가고 그냥 과반으로 끝낸다. 끝날 가능성도 높다. 끝날 왜 가능성이 있다. 친윤의 표가 이제 세 개로 갈라졌는데요. 그 이번에도 좀 수치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간 현역 국회의원 소위 말 배지라고 하죠. 배지들 수가 지금 확인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세봤더니 한 5분 네. 정도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쪽에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명단들이 이미 나왔을 때 거기 혼선은 없었지 않습니까? 아 아니다 나 아니다 뭐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혼선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쪽에 지금 장동혁 의원이 나 아니다 벌써 지금 나 아니다 수정해달라 뭐 그래요. 이런 요청까지 왔기 때문에 아 이게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지지 뭐 이런 것들이 신기루가 아닌가. 갈 곳 잃은 강성 보수들이 기댈 데가 없어서 왜냐면 홍준표 후보는 이미 한번 그 뭐랄까 소진된 카드, 그러니까 평가가 끝난 카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투사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을 원한다라고 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찾은 건데 김문수 후보가 솔직히 이번 후보가 되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체도 없고 이건 신기루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 조사를 보면 조금 이게 흐름이 좀 대충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좀 하는 걸 보면, 자, 한번 볼게요.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를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저희 앞 방송인 신통방통에서 썼던 거를 저희가 한번 차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사실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좀 빼고 한번 해보는 여론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어느 정도의 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선에 집중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더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저기 경선은 이미 한덕수 후보는 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이 안 들어갔는데 왜 한덕수 저분이 저기 들어가서 들어가 있으니까 여론조사에- 지금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나 보수 지지자층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건 저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가 왜곡-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후보도 빠져야 되고요, 한덕수 후보 빠져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치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렇죠. 저 수치는 그냥 뭐 지금 비현실 가상 뭐 이런 거를 전제로 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에 대한 저는 지지는 우리 저 한동훈 대표님의 발언을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인용해 주세요. 아, 예. 그거 준비하신 거구나.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인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 이 질문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거 질문 안 했으면 우리 타이밍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큰일 날 뻔했네. 대변인님 큰일 날 뻔했네. 응? 보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을게요. 일단 저 붙여주세요. 저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에 한덕수 총리가 29.6%, 김문수 21.5,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또 이준석 후보는 또 2.6이 들어갔냐 이거죠.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중인데 경선 후보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 저는. 맞습니다. 좀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분위기는 한데. 자, 카메라 비춰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태무 한동훈 하도훈 변호사입니다. 예. 네. 예. 보급형 한동훈입니다. 예. 지금 저 죄송한데 이게 알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자, 제가 예. 지금 예. 잘 안 보이는 걸로. 예, 하도훈 변호사님.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예, 하도훈 변호사님. 예, 예. 지금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덕수 총리가 29.6%가 나오고 김문수 21.5, 한동훈 후보가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조원 CNI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머지 거는 이렇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것은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네. 테마주 주가 조작이다. 네. 이게 제 말은 아니죠. 네. 한동훈 대표님의 표현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경선 후보에 지금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랄까요,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지금 국힘에서 후보가 확정되면 연정 비슷하게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고 뭐 이런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월 3일 정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썰을 예측 같은 것들을 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한 총리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뭔가 주가 조작에 가까운 그런 테마주 아니냐 이게. 여튼 아이고 자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께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 곳 잃은 친윤들이 뭐라도 해야겠기에 지금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한테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갈 곳을 잃어서 뭔가 둥지를 틀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후보가 이 지금 한 총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당이 누누이 지금 매번 선거 때마다 이 뭐랄까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약점이 집토끼가 없어요. 집토끼. 총선 때도 산토끼 쫓아다니고 대선 때도 산토끼 쫓아다니죠. 당에서 다선 의원 그리고 비중 있는 이제 대선 후보급들이 없다라는 게 지금 반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지금 어디를 지지해야 될지 우왕좌왕 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어디로 가느냐? 산토끼 찾으러 가는 거죠. 지금 우리 당이 계속적으로 약세이며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 열세가 되는 이유가 그 다음이었기 때문이다. 후배들을 키우고 그 다음을 키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대 교체, 시대 교체해야 된다. 세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않으면 지금 우리 당은 국민의힘 당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면 전체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들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일단은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을 해서 언론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이 되고 국민의힘이 경선이 흥행을 해야 여기에 힘을 받아서 진짜 나중에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정말 결심을 해서 출마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빅텐트를 치든 중텐트를 치든 소텐트를 치든 뭐 천막을 치든 간에 그런 다음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자체가 무슨 마이너리그처럼 돼버리면 본집이 그냥 힘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생길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선거가 무의미해집니다. 네. 그냥 뭐 이미 지는 선거 뭐 해서 뭐 합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 비해서 국힘당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뭡니까? 민주당은 지금 1인 독주 체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경선이 뭐고 붐업이 안 돼요. 뭔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한 2달간 드라마틱한 이게 뭐랄까 막 이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원하는데 지금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냥 뭐 한동훈 물어뜯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도대체 그게 뭔 대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안 했네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이유는 뭡니까? 저는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윤도 친한도 막 갈라지기 시작한 제가 총선 나간 이후에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 전에는 다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뭐 유튜브들도 함께 하고 저도 다 출연했었고 어느 순간부터 막 서로 욕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니 한동훈 대표를 칭찬할 수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할 수도 없고 막 그런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계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엄 터진 그 시간에 방송을 했는데요. 유튜브를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거를 용납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나.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단 말은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다음 뭐 탄핵을 막든 그거는 이제 여권의 대통령이니 어쨌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때부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윤 정권에서 제가 있으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런 식으로 터지는구나가 되면서 그러면 당시에 올바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서 정말 이야기를 했고 계엄을 막으려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정말 정면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결정을 내린 거죠. 저는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어요. 어떨 때는 뭐 한동훈 빠였다가 어떨 때는 뭐 윤 빠였다가 어떨 때는 뭐 친윤의 개였다가 오, 네, 뭐 어떨 때는 또 뭐 오세훈 시장의 개였다가 뭐 닉네임이 많으시네요. 저는 뭐 주로 그냥- 동물들이시네요. 저는 예. 뭐 그냥 걔도 종류가 다양한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서 저도 저의 정체성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어떤 분은 뭐 어떻게 뭐 제가 어떤 놈이었다고 하고 어떤 놈이어서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야.